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네, 오늘도 오래간만에 나폴리탄 괴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DC 인사이드 나폴리탄 괴담 갤러리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추천수를 받았거나 혹은 제가 재미있게 읽은 이야기들을 읽어드리고 있거든요.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모든 저작물들은 제가 글쓴이 분들께 2차 영상 제작의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만드는 거니까요. 저작권에 대한 이슈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나폴리탄 괴담이 뭔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괴담과는 다르게 약간의 괴리감이 있는, 그래서 그 괴리감 때문에 으스스함이 오는 그런 류의 괴담이 바로 나폴리탄 괴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또 어떤 괴담들이 우리의 단잠을 도와줄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네요. 종합상황 대응 수칙. 재난대응관리본부 이하 재본 본부장 겸 대응센터장 천상국입니다. 이제 막 기나긴 수면에서 깨어난 당신에게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는 이제 재기능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지 538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글에서는 당신이 언제 깨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 자정을 기해서 위 괄호 안의 날짜가 변경되고 있을 것입니다. 어째서 이 세계가 이렇게 된 것인지는 현재까지도 알아낸 바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아포칼립스라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수칙서는 기나긴 수면에서 뒤늦게 깨어난 사람들을 위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이 세계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길은 이제 없습니다. 당신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편하게 누려왔던 모든 것들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적응하십시오. 이겨내십시오. 극복하십시오. 아래의 수칙들을 반드시 준수하십시오. 이는 당신이 눈을 뜨기까지 희생되어 온 모든 이들의 희생과 피로써 쓰여진 수칙입니다. 이들의 고결한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길 바랍니다. 1. 어두워지기 전에는 집 밖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태양은 더 이상 우리의 세상을 밝게 비춰주기만 하는 고마운 존재가 아닙니다.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불타고 말았습니다. 모든 집의 현관문 안쪽에는 재본에서 설치한 전자시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계는 일몰 시간이 되면 알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알람은 해가 완전히 저물 때까지 지속됩니다. 알람이 멈췄을 때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집안의 모든 창문에 커튼이 쳐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하나의 창문이라도 걷어져 있다면 일몰의 태양빛이 집 안으로 들어와 귀하를 태우기 위해 돌아다닐 겁니다. 2. 밤이 되면 최소한 한 번 이상 외출을 해야 합니다. 외출 시간은 어느 정도가 됐든 무관합니다. 심지어 외부에서 현관문을 닫았다가 바로 다시 귀가하는 정도여도 좋습니다. 다만
해가 다시 떠오르기 전 한 번 이상은 집 밖을 나갔다 오셔야 합니다. 여기서 외출이라 함은 귀하가 외부에 있는 상태에서 현관문이 완전히 닫히게 된 순간부터를 말합니다. 만약 어떤 사유로든 외부로 나갈 수 없게 된 상황인 경우 일몰 때 쳐둔 커튼을 모두 걷고 집안의 모든 불을 켜두십시오. 3.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면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모든 집의 현관문 안쪽 좌측에는 인터폰이 있습니다. 수화기를 들면 자동으로 현관 카메라가 작동해서 현관문 외부가 화면에 출력됩니다. 집 앞에는 사람이 서 있을 테지만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특징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1. 만약 그가 웃고 있다면 치아를 확인하십시오. 치아가 유난히 하얗고 고른지 확인하십시오. 2. 손을 흔들고 있다면 손톱을 확인하십시오. 손톱에 흙 같은 것이 끼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3. 카메라에 얼굴을 가져다 댔다면 눈을 확인하십시오. 눈이 유난히 붉게 충혈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4. 고개를 숙이고 있다면 귀를 확인해 보십시오. 귀에서 벌레가 나오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열어주지 마십시오. 만약 사람이 아니라면 사람의 목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절대 짧은 추임새조차도 내서는 안 됩니다. 4. 문을 두드리는 것은 패턴이 있습니다. 참고로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패턴이 3번 반복된 후에야 그것들은 다음 집으로 이동합니다. 패턴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절대 아무런 소리도 내지 마십시오.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몸에서 나는 소리, 당신의 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믿더라도 만약 그들이 당신의 집 창문에 손을 대고 당신의 집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면 이미 틀린 것입니다. 5. 현관문을 두드리는 모든 사람이 그들인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나열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신과 같은 사람이 외출을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위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현관문 안쪽 우측에 있는 붉은 버튼을 누르십시오. 버튼을 누르면 현관문 바깥쪽 좌측에 붉은 글씨로 먼저 말해보세요 라고 하는 문구가 점등되게 됩니다. 바깥쪽에서 이를 보고 먼저 말을 걸어온다면 안심하고 문을 열어주십시오. 만약 버튼을 눌렀는데 창문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면 당신의 판단이 틀린 것입니다. 6. 집안에 사람을 들였다면 지하실로 안내하십시오. 지하실은 모든 집의 부엌, 식탁 아래에 깔린 카펫을 걷으면 입구가 보입니다. 입구를 열고 손님을 지하실로 들여보내십시오. 지하실로 손님을 들인 직후부터 지하실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도 무시하십시오. 귀하가 지하실을 출입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날이 밝았을 때뿐입니다.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절대 밤에는 지하실에 출입하지 마십시오. 위의 6조항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조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제보는 가능한 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대응해드리고자 합니다만 이미 많이 늦어버린 경우라면 어떠한 지원조차 무색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수하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덧붙여 이 수칙서에 대해서 부정하는 모든 문서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시하십시오. 최근
고도화된 수법을 통해서 정부를 사칭해 공문인 것처럼 문서를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계는 기존 국가로서 이루어져 왔던 모든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부디 혼동하여 어떠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곡하게 기원합니다. 재난대응 기본수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반 겸 재난대응방지대책위원회 이하 제방위 위원장 오수은입니다. 부디 귀하에게 이 수칙서가 도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귀하가 깨어난 현재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불상의 존재들에 의해서 잠식되어 사실상 모든 정상적인 국가적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살아남은 정부 요인을 주축으로 임시기구를 설치하여 아직까지 생존한 채 수면 중인 국민들을 대상으로 생존 수칙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부디 아래의 수칙들을 모두 준수하시어 반드시 생존하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존재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모든 국민들에게 강구한 대책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 부디 그때까지 무사히 살아남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현재 그 불상의 존재들은 정부의 노력을 방해하고자 가상의 단체를 만들어 귀하를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디 가상의 단체에 의해 배포된 어떠한 문서에도 현혹되지 마시고 읽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강인한 정신력이 정부의 노력에 큰 도움이 됩니다. 1. 날이 밝을 때에만 외부 활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불상의 존재들은 주로 밤에 활동합니다. 그들은 태양빛에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귀하가 이동할 계획이거나 숨을 곳을 찾는 중이라면 반드시 태양을 방패 삼아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해가 지게 되면 절대 외부에 단 1초라도 머물러선 안 됩니다. 밤의 어둠 속에 귀하의 일부분이라도 노출된 순간 귀하는 그들의 일부가 되게 됩니다. 2. 불가피하게 밤에 외출을 해야 한다면 현관문을 열어두십시오. 만약 귀하가 피치 못할 사유로 인해 밤에 외부에 나가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면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로 집안의 불빛이 밖으로 노출되게 하여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집안에 걸쳐진 채로 나가야만 합니다. 이 말인즉슨 그림자가 집안에 걸쳐질 수 있는 범위까지만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모든 신체를 포함해 그림자까지 모두 집 밖으로 노출된 경우라면 이미 늦었습니다. 절대 문이 닫히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3. 가급적이면 밤에는 모든 불을 소등하십시오. 반드시 불을 켜야 하는 경우에는 집안의 모든 창문을 커튼으로 가려두십시오. 밤에는 집안의 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어두운 밤 불이 켜진 집은 그들의 이정표가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출입구를 찾아낼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작은 빈틈으로도 출입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그들의 타겟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4. 제방위 요원들이 매일 밤 순찰을 돌고 있으니 협조해 주십시오. 우리 정부에서는 밤에도 그들의 시선을 끌지 않으면서 운신할 수 있는 특수 재질의 제복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제복을 입은 요원들이 매일 밤 생존자들의 집을 돌아다니면서 구조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요원들의 작전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들은 귀하의 경계를 풀고자 최대한 미소를 유지한 채 다가가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귀하의 인터폰을 향해 손을 흔들거나 격한 몸짓으로 같은 인간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이런 격한 움직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귀하의 집에 누군가 방문했을 경우 격한 움직임을 해보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절대 문을 열어선 안 됩니다. 5. 제방위 요원들은 귀하의 집을 방문하면 패턴으로 문을 두드립니다. 이는 모스 부호입니다. 해석하면 SOS에 해당하는 신호입니다. 이와 같은 패턴으로 문을 두드리는 자가 있다면 제방위 요원입니다. 부디 문을 열어주시어 요원의 안내에 따라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 패턴이 아니거나 아예 문을 두드리지 않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대로 격한 움직임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원들이 방문해서 문을 두드릴 때에는 반드시 안에서 생존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든 몸으로 내든 어떤 소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요원들은 어떠한 소리라도 들리는 경우 창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상태를 확인한 후 진입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소리도 내지 않는 경우엔 요원들이 식별하는 데 지장이 발생하므로 원활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6. 절대 지하실에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귀하의 집 부엌 식탁 아래에는 카펫으로 숨겨진 지하실의 입구가 존재합니다. 만약 지하실의 입구를 발견하시더라도 절대 입장하지 마십시오. 그곳은 입구이면서 동시에 출구가 됩니다. 한번 문을 열기 시작하면 밖이든 아니든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이는 다른 어떤 조항보다도 중요한 항목입니다. 절대 지하실 문을 열지 마십시오. 위의 6조항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조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제방위는 가능한 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대응해드리고자 합니다만 이미 많이 늦어버린 경우라면 어떠한 지원조차 무색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수하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덧붙여 이 수칙서에 대해서 부정하는 모든 문서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시하십시오. 최근 고도화된 수법을 통해 가상의 단체를 사칭해 안내 수칙인 것처럼 문서를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현재 모든 기능을 상실했으나 이를 복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디 혼동하여 어떠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류의 괴담은 이제 규칙 괴담이라고 하죠. 나폴리탄 괴담의 하위의 장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꼭 지켜야만 된다. 이런 식의 규칙들을 나열함으로써 그걸 보는 우리로 하여금 상당히 몰입하게 만드는 그런 장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규칙 장르들의 으스스한 점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마땅하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거나 혹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계속 수를 늘려가면서 마음의 짐을 늘리는 거죠. 보는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개를 기억하게 만드니까. 그로 인해서 점점 마음에 짐이 생기니까 더 중압감이 생기는 거야. 일반 괴담이랑은 달라요. 일반 괴담은 그냥 내 일이 아니야. 그냥 남이 겪는 일이야. 근데 이건 내가 겪을 일이잖아. 그러니까 더 집중하고 더 몰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류의 규칙 괴담들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규칙 괴담을 딱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많이 읽어드리지 않고 있어요. 일부러. 왜냐면 패턴들이 많이 단순하고 반전적인 포인트나 이런 것들이 되게 솔직히 말하면 좀 식상하고 진부해요. 그래서 규칙 괴담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이 괴담은 규칙 괴담이 하나가 있고 끝난 줄 알았는데 두 번째 규칙 괴담이 한 번 더 등장하죠. 근데 그 두 가지의 규칙 괴담이 서로를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정반대의 내용이죠. 낮에 나가면 안 된다. 혹은 낮에는 꼭 나가야 된다. 밤에 움직이면 안 된다. 밤에 움직여야만 한다. 지하실 문을 열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문을 두드렸을 때 소리를 내야 된다.
소리를 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두 개의 괴담이 서로의 내용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설정상 지금 지구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고 어떤 이존재들에 의해서 뭐가 됐든 간에 임시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태야. 이 상태에서 여러분한테 두 가지의 수칙이 놓여지게 됐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뭘 믿어야 될까? 여기서부터 오는 미치겠는 느낌 있죠. 이런 게 다른 규칙괴담들이랑은 사뭇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글쎄 어느 게 맞는 말일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떤 게 답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마 이걸 쓰신 분도 뭐가 정답인지 모를 겁니다. 왜냐면은 무엇을 믿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이야기는 내 신뢰에 철저히 반대되는 입장이 돼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고르더라도 정답이겠죠. 혹은 두 가지 다 거짓일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들어서 정부를 사칭한 기관들의 공문들이 많이 퍼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두 개가 다 그런 사칭하는 집단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을 믿어야 될지 혹은 둘 다 믿지 말아야 될지 여기서부터 오는 고뇌 그리고 이로 인한 몰입감, 이것이 상당히 훌륭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이야기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상당히 잘 쓰여진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그런 으스스한 이야기였고요. 다음 두 번째 이야기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잠에서 깬 것은 알 수 없는 묘한 냄새가 났기 때문이었다. 라고 하는 이름의 글이군요. 여태까지 맡아본 적이 없는 냄새였다. 음식 냄새 같으면서도 이런 향을 내는 음식이 뭔지는 떠오르지 않았다. 눈을 뜨자 아직 주변은 어두웠다. 커튼을 살짝 걷어보니 아직 해도 뜨지 않았다. 잠시 문 밖에 어떤 소리가 나는지 잠시 귀를 기울였다. 딱히 별 소리는 나지 않았고 잠결에 착각한 것이라 생각해 다시 잠에 들었다. 다시 잠에 빠져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까 그 냄새가 코끝을 솔솔 간지럽혔다. 도무지 잠에 들 수 없었던 나머지 결국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었다. 숙소는 조용하다. 그는 러시아의 밤은 유난히 어둡다는 생각을 했다. 눈이 어둠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자 방 바로 앞 부엌에 있던 식탁의 실루엣이 보였다. 작은 간이 냉장고와 싱크대도 어렴풋이 보였다. 그는 괜히 냉장고를 열어보았다. 어쨌든 냄새는 계속 났기에. 냉장고엔 음료수와 술, 그리고 어제 먹다 남긴 음식밖에 없었다. 그는 음식을 꺼내 코를 킁킁거려 보았다. 이 냄새는 아니었다. 그 사이 점점 강해지는 냄새에 그는 코를 찡그렸다. 악취라서가 아니었다. 점점 냄새가 맡기 좋은 냄새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처음엔 생전 처음 맡아본 냄새였는데 지금은 먹음직스러운 무언가가 떠오르는 것만 같은 냄새였다. 얼핏 향이라는 표현을 써도 무방할 것 같았다. 그는 좁은 숙소에 딸린 문을 모두 한 번씩 열어보았다. 화장실, 창고처럼 쓰이는 작은 방, 다용도실까지. 하지만 어디에도 냄새의 원인이 되는 무언가를 발견하진 못했다. 이미 숙소의 모든 불을 켜서 또렷하게 보이는 상태였다. 결국 그는 다시 숙소의 모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어차피 찾을 수 없는 냄새라면
그냥 맡으면서 잠에 드는 수밖에 없겠다 싶었다. 그는 억지로 눈을 감은 채 잠을 청했다. 냄새는 점점 더 좋아졌다. 잘 익은 어떤 무언가가 떠오르는 것 같았다. 한 입 베어 물기만 하면 세상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이와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괜히 지글지글 익는 소리까지 들리는 것만 같았다. 그는 결국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런데 이번에 몸을 일으켰을 때에 문 쪽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그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다. 문 앞에 서 있던 것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어떤 사람이었다. 어두워서 형체가 또렷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엉거주춤 서 있는 모습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다. 그는 겁이 났지만 꾹 참고 누구세요? 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문 앞의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당장이라도 불을 켜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버튼은 문 바로 옆에 있었다. 그가 다시 누구시냐고 물으려던 그때 저쪽에서 먼저 목소리가 들렸다. 아차,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그는 비록 러시아에 있긴 했지만 러시아어를 할 줄 아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왠지 러시아어 같았다. 그는 차라리 영어라면 들리는 몇몇 단어로라도 내용을 유추해 볼 텐데 라며 난감해했다. 그는 영어로 더듬거리며 I don't speak Russian 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저쪽에서 알아듣기라도 한 듯 문득 말소리가 또 끊기더니 이내 사라져버렸다. 그는 재빨리 문 쪽으로 가서 불을 켜봤지만 이미 방 안엔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또다시 그 냄새가 강하게 그의 코를 찔렀다. 그때 갑자기 숙소 현관을 강하게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다. 움찔하며 현관문을 열자 그 앞엔 그의 동료가 사색이 된 얼굴로 서 있었다. 그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려던 때 그의 동료는 그를 낚아채듯 그를 집 밖으로 끌고 나왔다. 그는 순간 자신의 동료의 모습을 가장한 채 납치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이 러시아의 척박한 땅에서 자신처럼 한국말을 할 줄 아는 납치범이 얼마나 될까 싶어서 금방 접었다. 끌려 나오듯 숙소를 나왔을 때 그는 뭔가 주변이 뜨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숙소 쪽을 봤을 때 그는 현관 앞에서 동료가 자신을 쳐다보던 그 표정과 똑같아졌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동료의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차는 그의 숙소를 지나갔다. 그는 말없이 차창 너머로 보이는 까만 건물의 잔해를 바라보았다. 문득 그는 어제 맡았던 냄새가 떠올랐다. 물론 지금은 나지 않았지만 그는 왜인지 그 냄새가 그리웠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어떤 사람이 숙소에서 묵게 된 겁니다. 근데 잠에 들려고 누웠는데 되게 어디선가 처음 맡아보는 냄새가 나는 거죠. 처음엔 좀 처음 맡는 냄새다 보니까 불쾌할 수밖에 없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야. 이젠 어느 정도 향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되게 고급진 냄새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웬 음식 냄새인가 하면서
온 방안을 다 뒤져봤는데 어디에도 그 음식 냄새가 나는 음식은 없어. 방 밖에서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뭐 러시아 음식인가 보다 생각이 들어서 잠을 다시 청하게 됐는데 문득 다시 냄새가 강하게 느껴져서 잠에서 깨버린 거야. 그래서 문 쪽을 봤더니 누군가가 서 있는 거죠. 집 안인지 집 밖인진 모르겠지만 형체가 어두워서 누구인진 보이지 않았으나 자세가 상당히 엉거주춤한 사람이 뭔가 말을 거는 겁니다. 근데 한국말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러시아어인 것 같기 때문에 알아듣질 못했어. 그래서 저 러시아어 할 줄 몰라요 라고 영어로 말했더니 그냥 슝 가버렸다는 거죠. 불을 켜보니까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잠시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누군가가 문을 쾅쾅 두들기는 소리가 나서 문을 열었더니 동료였던 거야, 그 사람의. 근데 그 동료가 굉장히 안 좋은 얼굴로 그 방에서 묵고 있던 사람을 확 낚아채서 나온 거죠, 밖으로.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음 날이 돼서 그 동료의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남자가. 근데 창 밖에 까맣게 탄 건물이 하나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그 남자가 어제 맡았던 냄새를 이제 떠올리게 된 거죠. 더 이상 그 냄새는 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냄새가 그리웠다 라고 하면서 끝나게 되는데, 아마도 이제 내용상으로는 이 주인공이 묵고 있던 호텔이 화재가 난 거죠. 화재가 나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하나 불타기 시작한 거지, 주변 숙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온갖 화상을 입으면서 나는 냄새였던 거야. 처음에는 맡아본 적이 없는 냄새네, 이상하다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고기가 익는 냄새가 나기 시작한 거죠. 되게 천상의 음식의 냄새인 것 같은 그 냄새가 사실은 사람이 불에 타는 냄새였던 겁니다. 아마 중간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깨웠다고 하는 게 그 다른 숙소에 묵고 있던 사람이든지 혹은 호텔의 주인이든지 그런 사람이었겠지. 나와라, 지금 불 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러시아 말을 모르니까 그냥 저 러시아어 못해요 이렇게 그냥 뜨문뜨문 말해버리니 그 사람이 대화가 안 통한다 싶어서 그냥 놓고 그냥 간 거야. 나중에 이 사람의 동료가 뒤늦게 숙소가 불탄다는 말을 듣고 구해주러 왔던 거였던 거죠. 여튼간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이제 결말부에 다가와서 앞전에 있던 내용들이 전부 해결이 됐을 때 드는 오한, 소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냄새가 사람 냄새였다니, 이런 데에서 오는 불쾌감, 공포감, 이런 게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기분이 나빠지는 부분들은 그 냄새가 너무 좋은 냄새였다. 천상의 음식에서 날 것 같은 그런 냄새였다. 그리고 다음날 그 앞을 지나가면서 다 불에 타버린 자네를 보면서도 그 냄새가 떠올랐다. 그리고 어쩐지 그 냄새가 그리워지더라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기분이 나쁜 거죠. 사람의 고기를 탐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니까 상당히 기분이 나쁜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구성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부부터 거의 후반부까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가 극후반부의 어떤 몇 줄 정도로 앞에 있던 내용이 다 해결이 되게 되면서 그 순간에 느껴지는 반전이 상당히 묘미인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튼 기분 나쁜 이야기였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그런 두 번째 이야기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이야기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문틈이라고 하는 이름이군요.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강력하고 오래된 감정은 공포이다. 또한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강력하고 오래된 공포는 미지의 것에 대한 공포이다. 크툴루 신화로 유명한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가 한 말입니다.
미지. 사실 거의 대부분의 공포는 미지에서 비롯됩니다. 괴담에 자주 등장하는 귀신이나 괴이, 정체불명의 공간, 이해할 수 없는 현상 모두 독자의 미지를 자극하기 위한 요소이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괴담 속 이야기일 뿐입니다. 독자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현실이라고 하는 탈출구로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모두 끝나고 현실로 돌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미지에 대한 공포는 사라져버립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은 현실에서 미지의 공포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제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그 순간은 어젯밤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 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는 원룸 복도는 좁습니다. 옆으로는 회색 철제문이 줄지어 있고 바닥은 반짝이는 대리석 타일입니다. 밤이 되면 조명이 절반만 켜져서 멀리 있는 문들이 마치 모두 녹아내린 그림자처럼 보입니다. 그날 밤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서 냉장고로 향하던 중 무심코 현관 쪽을 보았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는데 바닥과 문 사이로 길게 복도에 불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움직이는 걸 감지한 센서가 복도의 전등을 켠 것이었죠. 복도 전등이야 지나가다 켜줄 수도 있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는 원룸은 복도 끝에 위치해 있고 옆집과도 거리가 있어서 저희 집을 목표로 하지 않는 이상 전등이 켜질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술에 취해 집을 헷갈렸거나 저녁이긴 해도 누군가가 광고 전단지를 붙이러 왔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예상대로 불은 금방 꺼졌고 안심하며 돌아서려던 찰나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저는 그대로 가만히 서서 현관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대략 10분 정도 불이 꺼졌다가 켜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자 전등이 고장난 건지 아니면 밖에 누가 서 있는 건지 확인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안타깝게도 제 집에는 인터폰도 문 밖을 직접 볼 수 있는 구멍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문을 열어서 확인하기에는 혹시 만에 하나 미친 사람이 있을까봐 위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고민하던 저는 문 아래 미세하게 난 틈으로 내다보기로 했습니다. 문틈 마감은 완벽하지 않아서 엎드려 보면 틈 사이로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곧장 문틈 사이로 바깥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틈 안에서 발이 보였습니다. 맨발이었는데 복도 타일 위에 정확히 제 문 앞에만 서 있더군요. 꿈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발이 사라지길 계속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 다시 확인해보니 더 이상 발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옆집 사람에게 혹시 새벽에 복도불이 켜진 걸 봤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제요? 어제 복도불 다 꺼졌었는데요. 저희 층 전등 고장 났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본 것이 불빛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이 얘기를 쓰는 지금도 제 시선은 자꾸 문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방금 문틈 아래쪽이 원래보다 아주 살짝 더
벌어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이 이야기엔 탈출구가 없습니다. 단순한 괴담이 아니거든요. 현실입니다. 평소처럼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곧 알게 될 겁니다. 지금 눈을 돌려서 문을 보면 틈이 아주 미세하게 열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발이 2개. 여러분의 문 앞에서.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남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그 이야기를 해주기에 앞서서 이제 러브크래프트라고 하는 작가가 있죠.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한 거야. 사람들에게 공포는 미지에서 오는 공포가 가장 크다. 이런 말을 이제 서두에 깔아두고 자신의 이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아파트 이제 원룸들은 보통 그렇지만 복도가 어두운 경우들이 많아서 움직임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틱 하고 불이 켜지는 센서 등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밤에 그 센서 등이 틱 하고 켜지는 게 그 불빛이 내 대문 틈으로 들어오게 된 거야. 근데 내 방은 복도 방 끝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게 누가 사람이 서 있지 않은 이상은 켜질 일이 없을 텐데 싶어서 뭐야? 하면서 밑을 싹 봤는데 어떤 사람의 발이 내 원룸 대문 밖에 딱 서 있던 게 보였던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 다리는 사라지게 됐는데 다음날이 됐을 때 옆집에 살고 있었던 사람한테 물어본 거죠. 혹시 나랑 똑같은 현상을 겪었냐? 대문 틈 사이로 불빛이 들어오지 않았냐? 누군가 때문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희 층 전체 센서 등이 고장나서 불이 들어올 리가 없지 않냐? 이런 식의 말을 한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어제 봤던 그 불빛이 자연적인 불빛이 아니었다는 걸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이야기는 확장이 되면서 이제 현재, 글을 쓰고 있는 현재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도 문틈을 보는데 불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왠진 모르겠지만 그 틈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로 끝나게 되는데요. 참 재밌는 이야기인 게 끝에 부분에서는 이야기를 더 외연을 넓혀서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이제 떠넘기게 됩니다. 지금 당신도 문 밖을 보면은 어떤 다리가 보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끝을 내게 되면서 상당히 으스스함을 자아내죠. 나도 모르게 문틈을 보는 게 약간 꺼려지기도 하고 뭐 그런 재미있는 괴담인 것 같습니다. 현실로도 이제 이야기를 끌고 오는 그런 이야기다 보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공감이 됩니다. 이거는 원룸살이를 해보신 분들은 더 공감이 쉽게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서울 신림에서 자취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원룸들이 뭐 지금도 그런 데 많겠지만 잘 지어진 원룸이 별로 없어. 특히 신림은 더 심해요. 그래서 이 문틈 이런 게 되게 좀 안 제대로 닫혀 있고 막 그런 경우들 되게 많았거든요. 저희 원룸도 복도 제일 끝방이었는데 자동 등이 딱 켜지면은 그 불빛이 내 대문 밑으로 싹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방음도 안 되고 차폐도 안 되고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미지가 더 떠올라요. 어떤 느낌인지 더 알 것 같아서. 이거는 정말 뭐 개인주택 사시거나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공감이 좀 안 될 만한 내용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가 됐든 간에 왠지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는 문틈이 벌어져 있는 쪽을 좀 보기가 좀 어려워지고 왠지 한 번 더 의식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의식을 하게끔 어떤 우리에게 관념을 심어준 것만으로도 사실 이 이야기는 성공한 이야기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간에 그렇게 짧지만 임팩트가 강력한 이야기였고요. 이어서 다음의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라고 하는 이름의 글이군요.
한번 읽어보죠. 행정안전부 11월 30일 04시 55분 현재 전국적인 대규모 재난 발생.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안내 문자를 받은 직후 즉시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11월 30일 04시 56분 다시 안내드립니다. 현재 한반도 일대 규모의 재난 상황 발생. 국민 여러분께서는 해당 안내 문자를 받은 직후 즉시 대피하시고 지속적으로 안내 문자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11월 30일 04시 57분 현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대피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행동 요령에 따라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전한 장소를 찾아 빠르게 대피하셔야 합니다. 2. 현재 외출 중인 경우라면 빠르게 지하로 이동하십시오. 3. 건물 안에 계신다면 빠르게 해당 건물의 최상층으로 이동하십시오. 4. 이동 중 짐을 최소화하십시오. 5. 스마트폰을 제외한 모든 짐을 버리셔야 합니다. 이는 식수, 식량, 무기 등의 물품도 포함됩니다. 6. 안내 문자를 계속 확인하세요. 7. 안내 문자를 제외하고는 다른 곳에 접속하지 마세요. 8. 안심하세요. 현재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민간인 구조를 시도 중입니다. 9. 대피하신 장소에서 이동하지 마세요. 10. 구조대의 원활한 위치 확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리를 질러 도움 요청을 하십시오. 행정안전부 11월 30일 05시 정각 금일 발령한 재난 문자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11월 30일 05시 10분 금일 발송한 안내 문자와 관련하여 허위사실 유포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립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재난 문자의 어떤 규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괴담이군요. 뭔가 국가 재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행정안전부가 문자를 보내겠죠? 긴급 그 문자 알림으로. 근데 뭐 마지막 내용을 보시면은 재난 문자가 오발령 사항이다. 잘못 보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일상으로 돌아가셔라. 라고 이제 문자가 수정된 문자가 보내지고 있는데 그 전에 있는 문자의 내용이 워낙 살벌하다 보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듣는 것만으로도 으스스하죠. 만약에 진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이런 재난 문자가 가지고 있는 뭔가 긴급성과 응급성 때문에 상당히 으스스한 부분들이 분명히 느껴지잖아요. 문자 자체에서. 그래서 사실 내용 자체는 별게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으스스하다. 뭐였길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냥 잘못 보낸 걸 수도 있겠지만 04시 55분에 발생한 그 재난 발생 사항이 사실 굉장히 빠르게 종식이 돼버려서 국가가 그걸 덮으려고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마지막 내용을 봤을 때 이걸로 인해서 허위사실 유포하실 경우에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제 정정 안내 문자가 10분 뒤에 발령됐단 말이야. 아까는 55분, 56분, 57분 정각 이렇게 거의 분 단위로 진행되다가 갑자기 마지막 문자는 10분 뒤에 왔단 말이야. 이런 게
뭔가 수습을 하기 위해서 뭔가 좀 시간이 걸렸나? 거짓말이라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 생각이 들기도 하니까요. 뭐 별게 아닌 내용으로도 충분히 우리에게 으스스함을 준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별개의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사실 재난 안전 문자 그냥 꺼놨거든요. 예, 꺼놨어요. 그 왜냐면은 코로나 때 꺼놨어. 처음에는 그런 문자 오는 게 되게 고마웠어요. 감사하고 국가가 우리를 굉장히 신경 많이 써주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잡다한 내용들이 오는 거야. 뭔 느낌인지 알죠? 막 외출할 때 꼭 손 씻기 막 이런 거 그때 물론 코로나였으니까 개인 위생 철저하라는 뭐 그런 문자였겠지만 뭐 대수롭지 않은 게 자꾸 오는 거야. 뭐 오늘 뭐 날씨 쌀쌀하니까 뭐 챙겨 입으세요. 막 이런 게 오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꺼버렸어요. 나는 그 개인적으로 그거는 월권의 영역이라 봅니다. 그런 식의 행정 알림이 서비스를 등록한 사람들한테만 보내는 거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전 국민한테 핸드폰으로 빽빽빽 이런 소리가 들리게끔 하면서 보내는 내용이 그런 내용인 거는 난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이거는 잘못하고 있다 봅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 꺼가지고 지금까지는 내용 받아본 게 없어가지고. 여튼간에 그런 짧은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내가 알던 맛이 아니었다 라고 하는 제목이네요. 문득 어렸을 적 어머니가 끓여주던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졌다. 급한 대로 인터넷에서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검색해 그대로 따라했다. 어쩐지 이상하다. 내가 알던 맛이 아니다.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어머니의 짐을 정리하던 중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김치찌개를 만드는 레시피가 적혀 있었다. 다시 따라 만들었다. 이번에는 내가 알던 맛이다. 정확히 그 맛이었다. 라고 하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나폴리탄에 거의 걸맞는 정통 나폴리탄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정확히 무슨 내용을 말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의 이질적인 느낌이 들다 보니까 드는 약간 으스스함이 있죠.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서 인터넷에 레시피를 검색해서 만들어 봤는데 어렸을 때 먹던 그 맛이 아닌 거야. 그래서 어머니의 수첩을 뒤져봤더니 마침 또 김치찌개 레시피가 적혀 있던 거죠. 그래서 그대로 한번 만들어 봤어. 그랬더니 내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맛이다. 근데 정확히 그 맛이었다 하면서 끝이 나는 거죠. 글쎄 왜 이런 말을 하면서 끝이 났을까요? 이 레시피에 적혀 있는 게 약간 의외의 것이라든지 뭐 그런 게 아닐까요? 내가 어렸을 때 재료를 모르고 먹었던 그 김치찌개가 사실은 그다지 건강한 식재료를 쓰지 않으면서 만드는 거였던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방 세제가 들어간다든지, 뭐 철수세미 조각 뭐 이런 게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맛이 나긴 났는데 찝찝한 그런 느낌의 레시피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짧지만 아주 훌륭한 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알아봤는데요. 참 요즘 들어서 나폴리탄 괴담을 많이 읽으면서 드는 생각인데 저는 이런 류의 괴담들이 가장 최신의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1년 넘게 여러 가지 도시전설부터 해가지고 많은 괴담들을 쭉 살펴본 저로서는 괴담 하면은 낡은 이야기의 느낌이 날 때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어떤 뭐 전설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기조로 하고 있는 이야기들도 되게 많고, 결국은 그런 시간이 꽤나 지난 이야기인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나폴리탄 괴담들은 현대문학의 느낌도 약간 나고, 거기서부터 오는 약간 현대적이고 차가우면서 드는 기괴함, 이런 게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갤러리가 있다는 게 참 다행이다. 이런 최신의 동향을 알 수 있는 이런 괴담 갤러리가 있다는 게 참 다행인 것 같다. 그리고 그런 문예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들도 상당히 다행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요즘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모쪼록이면 으스스한 그런 느낌에 이미 주무시고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더 흥미롭고 으스스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수하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